1월 24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크게 네. 뭐 악재가 있는 그런 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가고 사실 저기 먼 바다에서 그냥 콧방귀만 껴도 우리 시장은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오늘도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또 1% 넘는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830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제 맞아요. 시점이니까 네. 오늘도 이제 고심 끝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들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종목 대응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 내 포트 안에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래도 웃고 또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울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스탁벅스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가 웃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저희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 오전장 키워드 정리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 얻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진짜 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네. 한쪽에서는 뭐 AI 관련된 종목들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추락하고 있는 종목들 비중 조절을 또 못하고 이걸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버텨야 되나 고민을 하시면서 맞아요. 시장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또 키워드 풀어보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미사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냥 새 벽도부터 그냥 여기저기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제 미사일을 좀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저기 먼 나라 이제 러시아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키우에 또 포격을 해가지고 최대 한 18명까지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홍해는 또 미영 이제 연합군이 또 후티 반군을 이제 다시 공격을 좀 해가지고 전 세계 한 24개 국가인가요? 또 후티 반군 공격하는 거에 대해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전면적인 이제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표면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이 넘는 매도를 좀 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요 미사일이라는 키워드 오늘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시장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내 증시가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이 뭐 물론 오늘도 많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주요 지지 구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지금 급락을 했었지만은 830선 이게 지난주에 만들었던 저점이었거든요. 네네. 830선이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이 이제 출렁거림은 언제나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 HBM 세제 확대를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HBM 세제 확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AI 반도체와 또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쪽을 이제 국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 HBM이 황금알을 낳는 이제 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하다라는 이제 방침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SK 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된 이제 장비 국산화, 우리나라 이제 장비들을 주로 써서 이제 HBM 공정에 대규모로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무거워서 요 이슈가 지금 많이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HBM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요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였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8%대 장 마감 이후에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시간의 시장에서는 8%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물론 주당 순이익은 뭐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더 나왔는데 이런 이제 OTT 기업들은 유료 구독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4분기 때만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이제 순증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중에서도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CJ ENM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사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업종들이지만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면서 낙폭과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일장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많은 분이 유튜브 댓글 채팅창 댓글에다가 네. 아, 오늘 우리 시장 너무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그렇죠. 남겨주시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세가 쏟아지는 네. 이 타이밍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정말 너무한데요. 제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네, 어쨌든 저도. 오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레시피는 올해 이제 주식 투자는 반도체를 모르면 이제 꽝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자극적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 그냥 주도 업종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네. AI 이슈가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뭐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계속 공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 AI부터 해가지고 CXL, 맞아요. 어저께는 또 온센서 온 센서 AI 막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또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로 취합을 하면 AI와 AI 반도체가 올해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HBM 관련된 장비들의 어떤 국산화 트렌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샘 올트만이 또 방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접촉을 분명히 좀 할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이 HBM과 관련된 이슈,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질 거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HBM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영미 매니저가 픽해온 AI 반도체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12월 11일에 편입했던 고영이에요. 오늘 오전장부터 이 종목 핫하더라고요. 지금도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고영은 지금도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강력한 이제 이 반도체 트렌드는 결국 후공정 쪽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공정 장비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테크윙이 며칠 전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영이라든지 SFA 반도체 이런 OSAT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한 이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저는 HBM이나 온 디바이스 AI 이슈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패키징의 고도화, 테스트의 고도화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는 후공정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영을 차트를 보시면 어찌 보면 저는 이 자리가 시세가 또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수익이 벌써 55%가 나고 있는데 시세가 시작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영은 작년도에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망가져 있었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부터 주가 조정이 아주 심하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후공정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 그리고 고영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뇌수술용 로봇까지 지금 상용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뇌수술 로봇도 매출액이 올해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이 종합병원에 도입되는 이제 로봇 대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지금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딱 요렇게 두 가지 반도체와 로봇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이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제우스라는 기업이잖아요. 제우스가 역시 이번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폭발적인 시세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우스 같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고영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요 매물대를 오늘 강력하게 지금 뚫어내면서 장 초반에 지금 2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해성TPC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1월 2일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늘 오전장에 9,470원까지 한번 찍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고점이다라는 인식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종목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한번 더 뚫을 수 있을까요?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네네. 저는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로봇 업종이에요. 타이밍상으로 봐서 제가 어저께 이제 뉴로메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한 2, 3%씩 상승을 하면서 눌림목 마무리하고 이제 전고점 뚫어내려고 시세가 딱 붙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음봉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뭐 오늘은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분명히 이제 로봇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결국 AI와 로봇은 연결되는 이제 산업일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 주식 시장의 이제 사이클을 봤을 때 AI가 강하게 슈팅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은 꼭 로봇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이제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샘 올트만 방한하고 나서 모든 이제 재료들이 딱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업종은 로봇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라든지 해성 TPC도 제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12일 날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두 번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매물 저항을 완벽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10,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거래가 좀 강하게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2년, 3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요 자리를 한번 뚫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가 이제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00원을 이제 뚫어낸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이 종목은 10,000원을 뚫었을 때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물 저항이 이제 강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이제 뚫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강력한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역시 마찬가지 요 종목도 10,000원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TPC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수익을 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았는데 아직 추가 상승을 한번 더 기대해보자. 그리고 10,000원 선을 뚫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금요일쯤에 이제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그때 AI 반도체 종목들 갈 걸 예상해서 오늘 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도 우리가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 요즘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네오셈, 제주 반도체 워낙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뭐 최소한 2~3배, 많게는 한 5배 이상도 급등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HBM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좀 시장에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흘러나온 얘기들이 거의 다 이제 HBM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후공정 쪽 이제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OSAT 기업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네. 28,700원 현재가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스트, 이제 패키징 전문으로 하는 SFA 반도체라는 기업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앞서 이제 생쇼에서도 소개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두산그룹이 또 SFA 반도체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여러분들 진짜 인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두산그룹이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이제 강화를 했잖아요. 두산 테스나가 어떤 기업이냐? 두산 테스나야말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후공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벤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모바일 AP 쪽이나 CIS, 이 이미지 센서 쪽은 거의 두산 테스나가 물량을 이제 담당한다 싶을 정도로 후공정 쪽에 이제 비중이 큰 기업인데 그런 테스나라는 기업을 두산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이제 인수에 대한 시너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갤럭시 S24 출시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모바일 AP 쪽 이제 테스트를 테스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두산그룹이 또다시 SFA 반도체를 이제 인수한다라는 썰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다. SFA 반도체야말로 또 삼성전자의 패키징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벤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산그룹은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반도체를 이제 직접 제조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나아가거나 혹은 파운드리 쪽에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AI 반도체와 그 AI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크게 또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거나 육성을 해서 반도체 사업을 이제 키워가겠다는 이제 전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산그룹과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후공정 기업들에 대한 몸값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제 그냥 제 상상력이긴 합니다만 하나마이크론조차도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후공정 기업들 중에 뭐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베트남 법인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든지 이런 첨단 후공정 쪽에 이제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외 나머지 레거시 물량들을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올해 어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조금 더 가벼운 기업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고영이 장 초반부터 한 17%, 18% 급등을 했고 SFA 반도체도 M&A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다. HPSP가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마이크론 시총이 이제 겨우 1조 3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이 사실상 1조 3,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1,83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했던 수준대로 올해 영업이익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역배열되어 있다가 오늘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제 뚫어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3만 원 자리에 이제 안착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기간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구간으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HBM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OSAT 시장 확대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오늘 오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워시아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관련된 이제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인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PSK 홀딩스를 지금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6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과 관련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 얘기가 좀 나왔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정 라인 HBM3를 생산하는 공정 라인에 국산 장비들을 주로 쓰겠다. 웨이퍼 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공정 단에까지 거의 대부분 미국 장비 회사들 혹은 일본 장비 회사들의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특정 나라의 공급망이 많이 좀 치우쳐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을 좀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이런 치우쳐 있는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기 시작했고 어저께 나왔던 이제 또 루머 중에 하나 이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예요. 어떤 네네. 루머가 좀 돌았었냐면 한미 반도체가 콧대가 정말 높은 이제 장비 회사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TSV 공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C 본더를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TSMC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삼성전자하고만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HBM3 양산한다 하면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TSV 공법에 들어가는 TC 본딩 장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메스 비상장 장비 회사인데 세메스를 통해서 이제 TC 본더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 되는 건 한미 반도체가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와 거의 이제 계약이 성사 단계가 돼서 설 연휴 전후로 계약이 공개가 된다, 뭐 이런 썰들이 좀 돌았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HBM 쪽 이슈가 국산화와 관련된 트렌드, 특히 삼성전자까지 이제 보태기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첨단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지금 제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공급하는 HBM을 누가 이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에 다 HBM 특히 후공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이기 때문에 오늘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놓으시면 강한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제시해드릴. 가격이 거의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하고 똑같네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도 똑같이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PSK 홀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